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윤리학의 구분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배우는 도덕 윤리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진행을 시작할게요. 자, 우리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에서 모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 법입니다. 법. 자, 근데 법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법과 달리 도덕, 윤리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아닌 최대한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옆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법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죠. 자, 이렇듯 도덕 윤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 즉 규범들, 그리고 마땅당할 위, 여러분이 살아가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도덕 윤리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는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여기 해당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도덕 윤리가 어떤 것인지 대략 알아보았고요. 이제 윤리학의 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수학을 공부할 때 숫자와 관련된 대수학, 도형과 관련된 기하학, 이렇게 수학도 세부 학문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는 이 윤리학이라는 것도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학문들로 나뉩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배워볼 텐데 총 4가지요. 4가지. 4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론 윤리학이에요. 이론 윤리. 규범 윤리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범들, 행해야 할 규범들이 어떤 것인지 에 대한 내용인데, 세부적으로는 이론 규범 윤리학과 그리고 응용 규범 윤리학으로 나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타 윤리학. 메타 윤리학은 분석 윤리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 윤리학이에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이론 윤리학, 응용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 4가지에 대해서 각각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론 윤리학은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도덕 원리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윤리학이 시작되고 나서 거의 2000년 정도의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예전 윤리학들은 다 이론 윤리학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쓰자면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도덕 판단들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이고도 아주 밑바탕이 되는 보편적인 도덕 규범들의 일관된 체계, 도덕 규범의 일관된 체계, 도덕 원리를 말하죠.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론 윤리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이것의 예시가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응용윤리학은 이제 무엇일까? 두 번째
자, 응용윤리학은 이제 20세기 후반, 1900년대 후반,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리 현대 사회의 아주 급격한 변화와 함께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제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응용윤리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명윤리, 그리고 환경윤리, 그리고 정보윤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윤리에서는 안락사 문제, 생명윤리에서는 안락사 문제, 예전에는 안락사가 가능한 어떤 그런 약물, 그런 진단 이런 게 뭐 안 됐었죠. 그리고 환경윤리, 기후변화, 이것도 신경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정보윤리, 이런 것도 컴퓨터, 핸드폰의 보급과 함께 생겨난 건데, 악성 댓글 문제 같은 것도.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응용윤리학에서 관심 있는 거, 안락사를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윤리적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응용윤리학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규범을 만들어야 할까, 즉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윤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결정도 근거가 없으면 안 되죠. 이것을 응용해서, 즉 윤리학을 바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다른 학문도 필요해요. 뭐냐면 일단 의학의 도움, 이 사람이 불치병인지를 확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 그 죽음에 이르는 약물인데 이것이 고통을 주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과 법적으로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의 다양한 도움, 즉 학문이 윤리학 하나만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학문이 이렇게 적용되는 게 응용윤리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이상의 학문이 이제 관련된다고 해서 간 학문적, 학제적, 제는 여러 제 라는 말이 응용윤리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응용윤리학이 뭔지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타라는 말이 뭐냐면 메타라는 말이 뭐뭐를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넘어서, 한 차원 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 한 차원 위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여러분들 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아까 이론 윤리학 중에 쌤이 뭐 의무론, 공리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중에 의무론자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공리주의자들은 아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vs 구도, 자기 말이 맞다. 그런데 메타윤리 학자들은 여기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의무론, 공리주의, 너희들은 지금 여기 A에 들어가는 말, 이 B에 들어갈 말, 이게 뭐가 옳은지를 너희는 탐구하고 있는데, 잠깐만 한 발짝 떨어져서 한 차원 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희가 쓰는 그 옳다라고 여기는 이 용어부터 제대로 말해봐. 이 옳다라는 용어 어떤 뜻인데? 자, 이론윤리학자들 그동안에는 그냥 옳다, 뭐 그러다 이런 말 그냥 써왔어요. 근데 이제 메타윤리학자들은 그런 도덕적 용어의 의미 하나하나 제대로 분석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쓰는 옳다, 그르다 라는 용어들, 뭐 선, 악이라고 하는 용어, 아니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서술어, 이런 모든 그 도덕 윤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존의 용어들, 문장들,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한번 분석해보자 라고 하는 게 메타윤리학, 똑같은 말로 분석윤리학이고, 자, 두 번째, 그동안에 그냥 당연시 여겨왔던 도덕적 추론 과정, 그 논리적 추론 과정에 타당성, 그게 제대로 된 거냐, 이거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혹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 대해서 배웠나요? 이거 지금 모르면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에 쌤이 좀 더 자세히 여길 텐데, 그 성찰 단원에 가면은 사실 판단은 객관적인 참 거짓의 구분이 가능한 판단을 사실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은 주관적인 가치관이 들어간 판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판단이 가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팬더를 보호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규범 윤리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야, 팬더 보호해야 한다 라는 규범을 막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일단은 가치 판단이죠. 왜냐하면 팬더를 보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 근거가 뭐야? 너의 그 논리적 추론 과정이 어떻게 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팬더가 줄어들고 있잖아. 세계에서 팬더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팬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팬더가 줄어드는 건 이거 어떻게 숫자, 팬더의 숫자만 세도 알 수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참거짓이 구분 가능한 사실 판단입니다. 그런데 팬더가 줄어든다고 해서 팬더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다른 영역의 얘기죠. 이런 것처럼 도덕적 추론 과정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부터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이런 게 메타윤리학에서 하는 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부터 한번 제대로 검토해보고 탐구해보자. 기존에는 당연시 받아들여져 왔던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고 검증해보고 검토해보고 탐구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메타윤리학, 분석윤리학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메타윤리학에서 도덕적 추론 과정, 뭐 도덕적 용어의 의미 제대로 분석을 해줬죠. 그러한 용어, 그러한 과정, 그러한 이제 추론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 즉 규범 윤리학은 본인들의 이론을 다시 한번 제대로 더 확실하게 정립해 나갈 수 있겠죠. 메타 윤리학이 전제가 돼서 규범 윤리학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도 생각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기술 윤리학. 이 기술 윤리학은 아마 이번 단원만 배울 텐데, 자, 지금 잘 한번 따라오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란 여러분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디스크립션을 말합니다. 디스크립션. 기술, 서술, 묘사. 마치 책에서 이거 기억하세요. 조선왕조 실록 같이 딱 글을 남기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기술 윤리학은 첫 번째 역사,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쌤, 역사, 문화, 인류학이라는 말이 왜 나오죠? 자, 기술 윤리학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 윤리학이 아니라 이거 문화 인류학 아니야? 역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만 거의 배우는 내용인데, 자, 어쨌든 기술 윤리학은 각 문화권의 도덕적 관습, 관행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서술합니다. 조선왕조실 이런 거 떠올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인사예절 생각해 봅시다. 인사예절. 자, 우리 인사예절을 한번 서양의 어떤 문화와 동양의 어떤 문화를 비교해 보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악수를 하죠. 인사할 때. 동양 문화권에서는 절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덕적 관습과 관행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지라고 하니까 여기는 평등의 문화에서부터 악수라는 문화가 나왔고, 이 절이라는 거 이제 우리 유교적 그 위계질서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어떤 여러분들 뭐 책 그렇게 기록된 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윤리학은 동양은 절이라는 인사 문화가 있다. 이것은 유교 문화권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도덕적 현상에 대해서 도덕적 현상의 이 인과관계를 조사해서 이 내용을 객관적 기술 서술하는 학문이 기술윤리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윤리학은 가치관이 들어갈 수가 없죠. 가치 판단 배제, 똑같은 말로 가치 중립적. 그리고 과학적, 경험적 조사. 자, 과학적 경험적 조사라는 말 그냥 객관적 조사, 객관적으로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오감 있죠. 뭐 시각, 촉각, 특히나 시각 같은 거 생각해서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 이런 거 뭐 책을 통해 본다든지 실제 이렇게 지금 현재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과학적 경험적 조사가 가능한 것이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만 기술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 심리학적 관점에서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서 개인의 도덕의식을 탐구할 수 있다. 개인의 도덕적 의식을 탐구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의식을 기술하고 서술하는 게 기술윤리학인데, 일단 여러분들 심리학도 여러분들 사회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 그리고 과학적 방법 중에 개인의 도덕의식을 탐구할 때 주로 쓰는 심리학에서 통계적 방법, 그 중에 특히 설문조사, 이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친구의 잘못 너가 발견했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것과 관련된 한 10개 문항을 줘요. 그 문항 중에서 대략 거의 80%를 난 신고하겠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도덕의식은 이렇구나 라는 걸 그냥 이렇게 퍼센트가 나왔다라고 그냥 기술, 서술, 조사 결과만 이야기하는 거, 이게 기술윤리학인데, 왜냐면 이 80%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숫자, 수치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숫자에는 감정이 없죠, 여러분. 숫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치 중립적, 사실적, 그래서 과학적, 경험적 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배웠던 걸 총 요약을 하자면, 자, 이론윤리학은 아주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리는 도덕 판단들의 그 밑바탕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학문. 자, 응용윤리학은 이제 최근에 등장한 문제들이 이제 사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옛날엔 없었던 문제, 안락사 문제, 뭐 기후 변화 문제, 악성 댓글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지금도 뜨겁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를 탐구하는 게 응용윤리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은 잠깐만, 너희 규범윤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아니면은 그 논리적 추론 과정들, 아니면 윤리학이 진짜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그런 아주 밑바탕 그런 것부터 한번 우리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메타윤리학. 그리고 기술윤리학은 뭐냐면
자, 이거 문화인류학 아니야? 역사학 아니야? 뭐 심리학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학,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 각 문화권의 도덕적 관습, 개인의 도덕적 의식을 탐구해서 그 조사해서 그 조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 서술하는 학문이 기술윤리학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으면, 자, 앞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읽어봅시다. 이거, 자, 이론윤리학이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학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자, 응용윤리학 같은 경우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학문이다.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제기되는 구체적 도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응용윤리학이다. 자, 메타윤리학은 아까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봤죠. 그리고 기술윤리학, 딱 이번 단원에만 배우는 건데,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이 조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걸 핵심 과제로 한다. 도덕적 관습을 과학적,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명확히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아까 쌤이 인사라는 도덕적 현상에 대해서 도대체 왜 서양에서는 악수를 하고 동양에서는 절을 할까? 그럼 왜 결과가 나왔을까? 뭐 원인은 평등, 유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관심을 두는 게 기술윤리학이다. 과학적 관점에서 뭐 경험적 사실의 집합이다. 자, 개인, 사회적 차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윤리학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실에 관한 것이 기술윤리학인데, 사람마다 생각이 저마다 의무론을 공부하는 사람, 내 말이 맞아? 공리주의자, 내 말이 맞아? 안락사, 난 찬성, 난 반대, 이렇게 가치관이 들어간 학문이 규범윤리학입니다. 이렇게까지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